할머니, 잘못을 했으면 무릎을 꿇어야죠. 70대 할머니가 30대 의사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옳지.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레 들고 내 바지 닦으세요. 의사의 냉소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어디 300만 원짜리 명품에 더러운 물을 튀겨요. 공부 못했으니까 70살에도 걸레질이나 하지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70대 여성이 무릎 꿇은 채 명품 바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의 발 밑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청소부가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 대한메디컬그룹 창업주 김순자, 총자산 5천억, 전국 15개 병원을 소유한 그녀였습니다. 5천억 자산가가 왜 낡은 청소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닦고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오빠!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성이 나타나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여자는 누구이고 무릎 꿇고 있는 회장 앞에서 비웃는 이 의사는 과연 그녀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에 쌓인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대한민국 여성 CEO 1위 상패가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포브스 잡지가 놓여 있었죠. 표지에 순자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바랜 유니폼이었죠. 목에서 명품 목걸이를 풀었어요.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도 벗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모두 빼서 서랍에 넣었죠. 순자는 청소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지.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하지. 하지만 낮은 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나와. 사진을 다시 넣으며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비 사위 민준을 관찰할 거였어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순자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이제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소유한 병원 체인 중 하나인 한빛병원 병원장을 불렀었죠. 오늘 하루만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세요. 제 정체는 절대 비밀로요. 병원장은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구석에 세워둔 오래된 소형차로 걸어갔죠. 비서가 어제 준비해둔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 지혜가 2달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남자, 박민준이라는 외과 전문의였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경력도 좋았죠. 하지만 순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순자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 저녁 8시 기억하시죠?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기억하지.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했지? 네. 민준 오빠가 예약했어요.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엄마. 순자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알았어, 지혜야. 늦지 않게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저녁 8시까지는 13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죠. 오늘 하루 안에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한빛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15층짜리 병원 건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원은 5년 전 순자가 50억을 기부한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순자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어요. 몇몇 청소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인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청소 담당 구역이 배정되었습니다. 순자는 3층 외과 병동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특정 진료실 앞 구역이었죠. 명패를 보니 외과 전문의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어요. 환자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 시간이었죠. 순자는 민준의 진료실 앞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천천히 닦았어요. 오전 8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머리를 한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박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진료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 인상부터 좋지 않았죠. 30분 후 간호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진료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차. 안에서 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크를 왜 그렇게 약하게 해요? 제대로 하든가. 간호사가 황급히 다시 노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나올 때 순자는 그녀의 표정을 봤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계속 청소를 하며 관찰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진료실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자는 복도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지켜봤죠. 첫 번째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었어요. 10분 후 나올 때 여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의 친절한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환자는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5분 만에 쫓기듯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복도를 지나가며 중얼거렸죠. 그냥 진통제나 먹으래. 순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10시. 순자는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준과 다른 의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어머니 만나. 재벌이래. 대박이네. 결혼하면 평생 놀고 먹겠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표지 뭐. 사랑? 그런 거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어요. 저녁 8시까지 1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전의 빛이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순자는 3층 복도를 계속 청소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민준의 진료실 앞은 이제 환자들로 붐볐어요. 대기 의자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도 끝에서 창문을 닦으며 지켜봤어요. 민준이 진료실 문을 열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3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일어났어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20분 후 남성이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민준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지만 다음 환자는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60대 여성이었어요. 4번 환자분. 민준의 목소리가 평평해졌습니다. 미소도 사라졌죠. 여성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분도 안 돼서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이 나오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 약은 민준이 짜증스럽게 끊어 말했습니다. 설명 다 드렸잖아요. 다음 분.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갔죠. 순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자가 복도를 지나가며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여쭤보려 했는데 짜증을 내시네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요.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진료실 앞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민준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들었어요. 지혜야. 오늘 진료 끝나면 바로 갈게. 8시에 호텔 레스토랑 맞지? 민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어머님께 좋은 인상 남겨야지.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했어. 순자는 쓰레기통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민준에게는 2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환자들 앞에 얼굴과 뒤에 얼굴, 그리고 지혜 앞에 얼굴까지.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흰 가운을 벗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순자는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나가며 순자를 봤어요. 발을 멈추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아까도 닦았잖아요. 또 닦아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다른 데나 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순자를 한 번 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순자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분 후 순자는 의사 식당 근처를 청소하게 됐습니다. 식당 입구 복도였어요. 안에서 의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민준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 근처를 닦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박 선생, 오늘 저녁 여자친구 어머니 만난다며?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한메디컬그룹 회장이래. 엄청난 재력까지.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박이네. 결혼하면 평생 놀고 먹겠네? 다른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그게 목표지. 솔직히 사랑? 그런 거 있나? 결혼은 거래야, 거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예뻐? 그냥 그래. 근데 어머니가 재벌이면 상관없잖아.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와, 진짜 현실적이네. 역시 서울대 의대 출신 다르다. 의사들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완벽하게 연기해야지. 착하고 성실한 의사, 환자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이런 이미지로. 넌 진짜 배우 해도 되겠다.
다들 웃음을 터뜨렸죠. 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아, 순자. 지혜를 지켜야 해. 오늘 저녁까지만 참으면 돼.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중 한 젊은 여성이 간호사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죠. 박민준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하셨어요. 5분도 안 봐주시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너무 많아서. 순자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민준에 대한 불만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3층 간호사실 근처를 청소했어요. 간호사들이 쉬는 시간이었죠. 3명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들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심하시더라. 수술실에서 기구 잘못 건넸다고 소리 질렀어. 한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그래. 환자들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지.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저번에 울었잖아. 실수도 아닌데 환자들 앞에서 망신 줘서. 근데 원장님은 왜 아무 말 안 해? 박 선생님 수술 실력이 좋아서 그래. 3번째 간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민준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1층 로비를 청소하러 내려갔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이 내렸습니다. VIP 환자와 함께였죠.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민준은 그를 정문까지 직접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검진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남성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준이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순자가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나가다 순자를 봤어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VIP 환자에게는 정문까지 배웅, 가난한 환자에게는 5분 진료, 청소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박민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강했죠. 저녁 8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민준의 이중적인 모습을,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강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그리고 딸 지혜를 돈으로만 보는 모습을. 순자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햇살이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순자는 3층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진료실 문에 청소 중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진료실을 청소할 시간이었죠. 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진료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품 만년필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벽에는 각종 상장과 학위증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빨리빨리 해요. 10분 후에 환자 들어와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손목에 명품 시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천만 원짜리인데 역시 좋네. 순자를 의식한 말투였어요. 과시하는 거였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줌마, 나이가 몇이에요? 순자가 걸레질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70입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헐, 70이요? 그 나이에도 청소를 해요?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공부는 하셨고요. 간호 일을 했습니다. 아, 간호사?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부가 된 거구나. 공부 좀 더 할 걸 그랬네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어요. 민주는 책상 위 졸업증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하는 거죠.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닦았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청소하는 동안 통화를 시작했어요. 지혜야. 나야.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맞지? 완벽하게 준비했어. 어머님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순자는 걸레질을 하면서 들었어요. 사랑해. 나도 기대돼. 우리 미래 말이야.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다 했으면 빨리 나가요. 환자 곧 와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 순간 1975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25살이던 해였어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월급은 5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쌀 한 가마니 사기도 힘든 돈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직급이나 가진 돈으로 차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모습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청소부 옷을 입으니 아무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돈이 곧 신분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순자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줌마,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간호사를 봤어요. 아까 민준에게 혼나던 젊은 간호사였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민준 선생님 진료실 청소하셨어요? 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박 선생님이 청소부 아주머니들한테 늘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제는 청소하시는 할머니한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하라고 물건까지 던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박 선생님,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요. 돈 있는 환자한테만 친절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병원장님이 아무 말 안 해요. 박 선생님 수술 실력이 좋아서요. 그래서 다들 참고 있어요. 간호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병원 복도는 환자들로 북적였지만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청소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했죠. 순자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청소복을 입은 70대 할머니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참아, 순자, 지혜를 지켜야 해.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을 오늘 밤 보여줘야 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저녁 8시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가는 길에 한 환자 가족을 봤어요. 젊은 남성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진료실 앞에 서 있었어요. 남성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진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받는 진료는 고작 5분일 텐데, 그리고 그마저도 불친절할 거였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병원이었어요. 돈 없는 환자는 한없이 기다리게 만들고, 돈 있는 환자는 바로 받아주는 곳. 순자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가면을 벗겨야 한다고. 지혜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거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어요. 창밖의 햇살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햇살이 더욱 기울어 복도 한쪽만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3층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70대의 몸으로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만났던 젊은 간호사였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수진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박민준 선생님 진료실 청소하시는 거 봤어요. 네, 많이 힘드셨죠? 박 선생님이 청소부 아주머니들한테 정말 심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수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이 착했죠.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 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의사 같지만 속은 달라요.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고 직원들을 괴롭히죠. 그렇군요. 작년에는 수술 도중에 실수를 제게 떠넘겼어요. 자기가 잘못 집도한 건데 저보고 기구를 잘못 건넸다고 보고서에 썼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병원장님한테 경고까지 받았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순자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더 화나는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장님도 선배 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박 선생님 수술 실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병원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들 눈 감아주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어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줌마, 이거 보세요.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SNS였습니다. 박민준의 계정이었죠.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환자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봉사활동 사진, 의료 봉사 사진. 게시글마다 착한 의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예술은 사랑입니다. 같은 글귀들.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전부 가짜예요. 사진 찍을 때만 저러죠. 평소에는 환자들한테 진짜 무심해요. 순자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사진에는 민준이 예쁜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지혜였습니다. 순자의 딸이었죠.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곧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부러워요. 완벽한 커플.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이시죠? 박 선생님이 자주 얘기해요. 재벌 딸이래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돼요. 여자친구분한테도 나중에 본색 드러낼 텐데. 어떻게 알아요? 박 선생님이 동료들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결혼은 거래래요. 사랑 같은 건 없대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넣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오늘 조심하세요. 박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예민해요. 왜요? 병원장님한테 혼났대요. 환자 민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짜증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줌마도 힘내세요. 수진이 휴게실을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착한 의사를 연기하고 지혜에게는 사랑하는 남자를 연기하고, 하지만 진짜 모습은 달랐죠. 환자를 차별하고 직원을 괴롭히고 결혼을 거래로 보는 사람.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청소를 시작해야 했어요. 휴게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준이 보였어요. 동료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가며 들었어요. 형, 오늘 저녁 드디어 장모님 만나. 민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며? 완전 대박이네. 동료 의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순자는 벽 뒤에 서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게, 결혼만 하면 평생 놀고 먹는 거지. 병원 일도 대충 하고.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자친구는 사랑해? 사랑? 그런 거 있나? 돈이 최고지. 여자는 예쁘면 그만이고.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끝이야. 착한 사위 연기 완벽하게 해야지.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서며 순자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 해요? 엿듣고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청소하러 가는 중입니다. 청소는 무슨, 여기는 아까 했잖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할 일이나 해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 8시, 그때 모든 가면이 벗겨질 거였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4시 30분, 3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녹음 파일 모두 준비해둬. 그리고 병원 CCTV 영상도. 비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약해지고 있었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순자는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환자 가족이 안내 데스크에서 항의하고 있었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한테 진료 예약했는데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더라는 말을 벌써 3번째 들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온 건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요.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원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수진이 한 말이 맞았죠. 순자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로비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그러다 직원 게시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어요. 박민준 의사 관련 환자 민원건.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지문을 읽었어요. 최근 한 달간 민원이 15건. 진료 시간 부족, 불친절한 태도, 환자 차별. 병원장이 경고했다는 내용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청소를 마치고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다른 청소부 할머니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신 분,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3층은 특히 힘들어요. 그 의사 때문에. 박민준 선생님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싫어요. 우릴 사람으로 안 봐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막내한테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대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의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환자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를 괴롭히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이 촉박했어요. 곧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창밖으로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3층 복도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청소를 시작했죠. 민준의 진료실 앞 복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복도를 닦았어요. 순자의 온몸은 피곤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2시간 30분만 더 버티면 됐으니까요. 민준의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왔어요. 민준이 문 앞에 서서 환자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환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민준의 얼굴이 변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진료실로 돌아가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순자는 쓰레기통을 들고 진료실 앞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 반 후면 재벌 장모님이지. 완벽하게 준비했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쓰레기통 안에 있던 물병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그리고 튀어서 민준의 바지에 묻었어요. 아,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황급히 걸레를 집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수.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그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봤어요. 물이 무릎 부분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300만 원짜리 명품이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걸레를 들고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그 더러운 걸레로? 이게 300만 원인데? 그는 순자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면 뭐 200만 원? 이 바지가 아줌마 월급보다 비싼 거야. 그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무릎 꿇고 닦아요. 지금 당장. 순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그건 빨리요. 시간 없어요. 민준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순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었어요. 민준의 바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서서 내려다봤어요. 팔짱을 낀 채였죠. 그렇지.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지를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아줌마, 나이가 70이라고 했죠? 네.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70살에도 청소부나 하고 있어요. 참 딱하네요. 민준이 혀를 찼어요. 그러게 젊었을 때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안 그래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책상을 가리켰어요. 저 학위증 보여요? 서울대 의대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된 거죠. 그는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시계만 3천만 원이에요. 아줌마가 10년 일해도 못 사는 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민준이 걸어다니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연봉이 3억이에요. 한 달에 2,500만 원 버는 거죠. 그는 순자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아줌마는 평생 일해서 얼마나 모았을까요? 5천만 원? 1억?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연봉 절반도 안 되겠네요. 평생 모은 돈이. 순자는 바지를 계속 닦았습니다. 민준이 발을 움직여 순자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그 나이까지 청소부나 하는 인생이 참 딱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도 있을 텐데 왜 도와주지도 않나. 아마 자식도 가난하겠죠. 엄마가 공부 못했으니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재벌 어머니 만나러 가요. 제 미래 장모님이시죠.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5천억대 재산가래요. 결혼하면 제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순자는 다시 바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발로 순자의 손을 가볍게 툭 쳤어요. 거기는 이미 닦았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순자가 다른 부분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 보면 생각해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죠. 다시 순자를 내려다봤어요. 근데 아줌마는 뭐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했나? 그래서 70살에 무릎 꿇고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끝내요. 저녁 약속 있다니까요. 순자가 바지를 다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뭐해요? 빨리 일어나요. 순자는 바닥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이 자신의 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자국 남으면 어떡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다가와서 순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이런 실수 또 하면 병원장님한테 보고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요. 문 닫고 나가요. 민준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 오빠? 복도 끝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준도 놀라 돌아봤어요. 지혜야? 복도를 걸어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지혜였어요. 순자의 딸이었죠.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지혜가 진료실 입구에 섰어요. 무릎 꿇은 자리에서 막 일어난 청소부 할머니와 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혜야. 깜짝이야. 이 아줌마가 실수를 해서 그래. 지혜는 청소부 할머니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어깨 선이 나치웠습니다. 지혜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의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아줌마, 지혜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저녁 약속 있잖아. 그는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뵈러 가야지. 8시 맞지?
지혜는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죠. 할머니가 쓰고 있는 모자,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손, 모두 낯 익었어요. 설마, 지혜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엄마가 청소부일 리가 없었죠.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지혜야, 가자. 시간 없어. 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는 그 틈에 재빨리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어지는 청소부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걸음걸이까지 익숙했습니다. 오빠, 아까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혜가 물었어요.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한 거 주의만 줬어. 무릎 꿇고 있던 것 같은데. 그건 바닥 청소하시던 거야. 우연히 그때 들어온 거고. 민준이 얼버무렸어요. 지혜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민준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가자. 어머님 기다리시겠어. 둘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혜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순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후 6시 30분. 1시간 30분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리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민준과 지혜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향수까지 뿌렸죠. 지혜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빠, 아까 그 청소부 할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그건 다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할머니가 무릎 꿇고 계셨잖아. 바닥 청소하시던 거라니까. 지혜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어머님 곧 오시잖아. 민준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일어섰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구를 바라봤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게 눌러쓴 모자와 큰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지혜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순자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였어요. 민주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민준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어요. 모자도 그대로였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혜와 사귄 지 2달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돕는 일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민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무엇을 보시는데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병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병원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한 의사가 환자는 차별하고 직원은 괴롭히는 걸 봤죠. 지혜가 엄마를 봤어요.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그 의사는 돈 있는 환자에게는 30분 진료를 해주고 가난한 환자에게는 5분밖에 안 줬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살 청소부를 무릎 꿇게 하더군요. 지혜가 숨을 들이켰어요. 민준은 물잔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300만 원짜리 바지를 닦으라고 했대요. 무릎 꿇고요. 민준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의사는 말했죠. 왜 공부를 안 해서 그 나이 먹도록 청소부나 하냐고요. 지혜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피했어요. 70살에 청소나 하고 딱하다. 이렇게도 말했대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번 돈이 내 연봉 절반도 안 될 거다라고 했죠.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느 병원 얘기신지. 한빛병원이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의사가 누구인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더럽혀진 걸레였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 선생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당신 바지를 닦던 걸레입니다. 레스토랑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설마. 순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벗었어요.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설 뻔했어요. 지혜야. 오늘 오후 6시에 무릎 꿇고 있던 청소부가 바로 엄마야. 순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한 환자 5분 진료, 부자 환자 30분 진료. 다 봤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간호사 괴롭히기, 수술 실수 떠넘기기. 다 녹음했죠. 화면에 녹음 파일들이 보였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청소부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대한메디컬그룹 창업주 회장 김순자. 민준이 명함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빛병원은 제가 소유한 15개 병원 중 하나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5년 전 그 병원에 50억을 기부했죠.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봤어요. 오빠, 정말 그런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민준이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오해야. 내가. 오해?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병원 CCTV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무릎 꿇고 바지 닦는 장면. 다 찍혔어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명함을 다시 가리켰어요. 당신 아까 말했죠. 연봉 3억이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하루 수입이 그것보다 많아요.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 저는 가난한 간호조무사였어요. 대학도 못 갔죠.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사람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5천억 자산을 만들 수 있었죠. 순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일어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준 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민준이 황급히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지혜가 손을 뿌리쳤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70살 엄마한테 그런 짓을.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 태도를 바꿨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요, 맞아요.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의사가 청소부보다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는 순자를 받습니다. 학벌, 돈, 지위 다 제가 위잖아요. 아니, 위였잖아요. 순자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청소부 따위는. 따위? 순자가 끊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도 간호조무사 따위렸어요.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민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이 녹음과 영상은 내일 의사협회에 제출할 겁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빛병원장에게도요. 아, 병원장은 제 직원이죠. 순자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환자 차별, 직원 갑질, 청소부 모욕,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오후 순자에게 시켰던 그 자세였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자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 사람의 기분을 아시겠네요. 하지만 순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세요. 제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둘이 레스토랑을 걸어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의사래. 청소부 모욕했다며? 5천억 회장님 몰라보고. 민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레스토랑 밖. 순자와 지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혜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괜찮아, 지혜야.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순자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무릎 꿇고 생각만 해도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잖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란다. 순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인격이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차가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빛병원은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준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죠. 순자가 보낸 증거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환자 민원 기록.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오후 3시 병원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민준 외과 전문의 즉시 해고. 환자 차별과 직원 갑질이 주된 이유였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해고됐대.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는데. 한 청소부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의사협회도 움직였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어요. 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면허 정직 1년. 의료계에서 민준의 명성은 추락했어요. 각종 의료 커뮤니티에 그의 행적이 퍼졌습니다. 환자 차별하던 의사, 청소부 모욕한 의사, 재벌 장모 몰라보고. 민준은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팔아야 했어요. 빚이 있었거든요.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순자는 대한메디컬 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청소부 및 간호조무사 복지 기금 설립안. 순자는 서명을 했습니다. 100억 원을 출연하는 기금이었죠. 전국 15개 병원의 청소부와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녀 장학금도 포함됐어요.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갑질 제로 정책 시행 완료됐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15개 병원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어요. 의사, 간호사, 청소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책. 위반 시 즉시 징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빛병원이 멀리 보였어요. 그곳 복도를 무릎 꿇고 청소했던 날이 떠올랐죠.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지혜를 지켰으니까요. 한 달 후, 지혜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작은 동네 병원의 내과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연봉은 민준의 절반도 안 됐죠. 하지만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진짜 의사지.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한빛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였죠. 3층 복도를 걸었어요. 그날 청소했던 그 복도였습니다. 한 청소부 할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할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회장님,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병원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순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었던 순간, 모욕당했던 순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혜를 지켰으니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 나는 청소부가 되었다. 70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었고,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딸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으니까.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돈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인격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본 모습이 가장 정확하다. 순자는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걸어가 누웠어요.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순자처럼 조용히 견뎌온 이들이 있나요? 또 민준처럼 무심히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요?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곧 사람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